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단원 주제 16번 세계화와 경제통합 그리고 현대 세계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간단하게 이 단어는 중요한 내용 위주로 설명하고 한 방에 맞춰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세계화와 경제 통합 단원 볼 텐데요. 첫 번째, 탈냉전 시대의 전개. 우리가 그동안 냉전이 성장하다가 완화되다가 이제 드디어 탈냉전, 즉 냉전이 끝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끝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일단 냉전의 한 축이었던 공산주의 국가를 이끌었던 이 소련이 이제 완전히 해체가 돼요. 일단 사회주의가 이상적인, 정말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게 살 수 있다라는 꿈을 갖고 사회주의 혁명도 일어나고 사회주의 국가가 많이 수립됐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회가 경직되고 경제가 침체된다라는 이러한 한계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낼 게 없으니까 아무래도 열심히 경제활동을 안 하겠죠. 그리고 너무 공산당이라든지 일당 독재가 일어나면서 이 사회가 굉장히 좀 폐쇄화되고 경직되는 분위기였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열악해.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과감하게 사회주의를 이제는 좀 포기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소련의 한 지도자가 하게 돼요. 자, 요 지도자 이름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누구냐면 고르바 초프라는 지도자예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사회주의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의미 없다. 이러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고르바초프는 개혁 정책 그리고 개방 정책을 추진하게 돼요. 자, 개혁 정책을 페레스트로이카라고도 하고요. 개방 정책을 글라스노스트라고 하는데 자, 이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이 개혁 개방 정책은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시장 경제 도입하겠다. 자존심이고 뭐고 이게 뭐 밥 먹여주냐 이거죠.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도 민주화를 추진하겠다. 이 공산당 일당 1인 독재 옛날에 그 스탈린 같은 사람이 했던 레닌 같은 사람이 했던 이런 거 이제는 끝내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멋진 건 뭐냐면 그동안 소련의 통제하에 있었던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 이제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 동유럽 국가들이 소련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새로운 국가를 독립국가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가 끝났기 때문에 사회주의로 엮여 있었던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이것도 이제 해체가 되고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독립국가가 탄생하고 처음에는 11개 국가가 독립국가 연합을 하게 돼요. 요거를 이제 CIS라고 이야기해요. CIS. 그러니까 소련이 해체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자,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CIS는 한마디로 소비에트 연방. 뭐가 해체? 소련이 해체되었다. 옆에 나와 있네요. 자, 이 소련이 이제는 해체되고, 이제 독립국가연합, CIS로 바뀌었는데, 그 독립국가연합 중에 대표적인 국가가 러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독립국가 연합했다가, 이제는 그 연합도 나중에는 완전히 깨져요. 그래서 각 국가별로 이제 따로 각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관련된 자료, 교과서 한번 보실게요. 네, 아까 우리가 봤던 이 고르바초프,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 자세히 머리 쪽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점이 크게 있어요. 근데 그 점이 되게 멋있게 있어요. 머리가 없다 보니까 점이 눈에 띄는데, 세계 지도가 이 머리에 점처럼 그려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굉장히 특이해요. 정말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분이 큰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고르바초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소련이 해체가 되고 여러 국가들이 독립해서 독립국가연합을 결성하였다. 저 밑에 이렇게 지도 보시면요.
여러 국가들이 이제 독립국가가 됐단 말이야. 스탄으로 시작되는 나라들, 그다음에 뭐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응? 요 나라들, 가로친 나라들은 독립국가에는 가입하지는 않았네요. 요런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도 있죠? 몰도바. 요런 나라들은 독립국가 연합에 가입했다가, 이제는 그마저도 완전히 해체가 되고, 하나의 국가로서 이제 서게 되는 거죠. 자, 이 레닌의 동상이 이렇게 철거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이런 뭐 레닌이 사회주의 혁명을 이끌고 소련을 만들었지만 또 너무 독재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게 되면서 이렇게 동상도 해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소련의 분위기 변화 이것이 그대로 동유럽 국가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동유럽 국가들의 공산주의도 역시나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공산 정권이 각 국가별로 다 무너져요. 대부분 소련처럼 어떻게 개혁 개방 정책하고요.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하게 되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건은 독일의 통일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부러운 통일을 독일이 이루어낸 거예요. 자, 이 독일 역시나 공산당이 독재하면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동독이 먼저 붕괴되면서 동독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서독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넘어가지 말라고 세웠던 베를린 장벽을 완전히 붕괴시켜 버리죠. 이 베를린 장벽이라는 거는 냉전에 상징했던 건데 이거를 독일 시민들이 와가지고 다 개인적으로 망치 가져와서 막 쇠파이프 가져와서 때려 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이 그 이후에 통일이 되는 거죠. 자, 우리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관련된 사진 또 하나 잠깐 교과서 225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분 보세요. 뭘 가져온 거야? 뭐 이렇게 바위 가져와가지고 이 장벽을 때려 부시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붕괴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장벽이 있던 자리에 올라서 아주 환호를 하고 있네요. 우리나라도 빨리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분단이 되어 있죠. 자, 그다음 중국 갈게요. 자, 중국은 역시나 이제 너무 무리하게 공산주의만을 고집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지겠죠. 그러면 중국에서도 동유럽과 소련처럼 우리도 그러면 시장 경제 원리 도입하자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럴 때마다 이런 사회주의를 저버리는 사회주의를 비난하는 저런 인간들을 싹 다 쓸어버리자 해서 마오쩌둥이 문화 대혁명이라는 일을 하게 돼요. 이 문화 대혁명, 이 사회주의 문화를 다시 바로 세우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사회주의를 비난하는 저런 반동분자 새끼들, 응? 저런 새끼들은 우리 사회주의의 적이다 해가지고 완전히 대대적으로 사회주의 문화가 아닌 다른 모든 문화와 관련된 사람들 싹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때 유교 문화 역시도 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는 다 때려 부셔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우리 중국의 유교 문화와 관련된 문화재들 전부 다 없애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마오쩌둥이 다시 문화대혁명으로 권력을 강화했는데, 야, 이건 도저히, 이거는 아니다. 경제는 더욱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지도자, 마오쩌둥 다음에 이 지도자를 꼭 알아야 돼요. 누구냐면, 덩, 샤오, 아, 덩, 샤오핑이에요. 우리말로는 등소평이라고 하는데, 자, 이 덩샤오핑. 자, 이 사람은 우리 소련의 아까 고르바초프, 그 사람처럼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흑묘백묘론이에요. 자, 흑묘, 블랙이라는 뜻이고요. 묘는 뭘까요? 셋이라는 뜻이에요. 검은 고양이던, 백묘, 하얀 고양이던, 상관없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시장 경제든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상관없다. 물고기만 잘 잡아오면 되지 않겠나? 고양이 물고기가 아니라 쥐새끼죠. 자, 우리 고양이는 쥐새끼를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쥐새끼를 잡는데 까만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관계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덩샤오핑 했던 거예요. 즉
한마디로 이 흑묘, 백묘로는 자본주의 요소를 역시나 일부 요소, 일부 도입하자. 뭐 이러한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소련의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 소련은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완전히 개혁 개방하자는 거고, 이 중국은 조금만 도입하자라는 거예요. 완전히 체제를 바꾸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거나 경제적, 자본주의적 경제 요소가 도입되면서 경제가 발전하게 돼요. 대기업이 나오게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대기업과 손을 잡네? 대기업의 뒷돈을 받고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 뭐, 경제적으로 발전한 건 좋지만, 저 정치인들이 다 쓰레기가 되고 있네? 부패하고 있네? 그래서 이제 민주화 운동을 베이징에서 전개하는데, 자, 우리 베이징 가면 자금성이 있고, 자금성의 정문이 천안문이에요. 얘네 말로는, 중국말로는 테난먼. 우리말로는 천안문, 우리나라의 광화문 같은 곳이에요. 자, 천안문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또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를 비난하는 비판하는 이러한 시위인데 이거를 또 중국은 스케일이 크잖아요. 아주 그냥 무자비하게 탱크를 밀고 싹 다 쓸어버려요. 정말 수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이天安門 사건 때문에 많이 희생을 당하고요. 그 이후에 민주화 운동은 단 한 차례도 중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도 보면요. 일당 독재죠. 지금 시진핑이라는 이런 양아치 같은 인간이 지금 몇십 년째 지도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화 운동을 하게 되면 또 탱크도 몰고 와가지고 다 쓸어버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테란만 사건이 너무 충격이 컸는지 이 중국에서는 민주화 운동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정치적으로는 조금 좀 부패한 정치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계화와 경제번화 볼게요. 자, 이제 세계는 세계화돼요. 말 그대로. 이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너희 나라, 우리나라, 이런 거 너무 따지지 말자. 그리고 너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거, 수출하는 거, 너희 나라에, 거기에 붙이는 관세, 이런 거 좀, 이제는 조금 낮추자. 좀 자유롭게 무역하자는 이거와 관련된 일반 협정, 가트라는 것이 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세계는 자유롭게 관세 매기지 말고 물건을 서로 수입하고 수출하자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WTO 우리 마르샤바 조약기구의 WTO 같은데 요건 또 달라요. 그러면요 자유무역기구예요. WTO 월드 트레이드 오르가니제이션. 그러니까 이제 그전 세계가 무역을 좀 더 어떻게 하자? 자유롭게 하자는 그런 취지의 무역기구라고 볼 수 있겠죠. 1995년에 만들어졌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각 지역별로 다양한 경제 협력체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자, 요 지역별 아주 다양한 경제 협력체는요, 요거는 이제 교재 밑에 65페이지 요거 잠깐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소련의 변화 해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계화 경제통합 보면, 여기 이제 제일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요 유럽연합이죠. EU, 유럽연합. 1993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요. 이 유럽연합에 가입한 국가들끼리는 뭐 관세는 물론이고, 서로 화폐도 같은 화폐를 쓰고 있죠. 뭘 쓰고 있니? 그렇죠. 유로화라는 화폐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유로화만 갖고 있으면 네덜란드에 가든 프랑스에 가든 독일에 가든 어디를 가든 다 통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끼리 이렇게 경제적으로 뭉치니까 야, 그럼 우리도 뭉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연합했던 아세안, 그다음에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아셈,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요거 노란 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제 에이펙, 그다음에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남미 국가연합 UN 나수루, 유나수루? 자, 자, 이렇게 각 지역별로 경제 통합 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좀 더 자유롭게 경제적으로 교류하자. 뭐 이러한 차원으로 가고 있는 거죠. 특히 유럽연합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다시 올라가서,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제의 방향은요, 경제 체제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가느냐, 자, 신자유주의라고 해요. 신자유주의. 여기다 이렇게 적자.
새로운 자유주의, 다시 자유주의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 신자유주의 간단해요. 경제에 정부가 개입하자마자 정부의 개입을 하지 말자. 규제를 축소하자. 민간의 시장의 자유를 보장하자. 시장을 개방하자. 이러한 취지의 경제 체제를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자유주의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국가와 국가 간에 경제, 무역 활동도 교류도 더욱더 활발하게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어는 제가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탈권위주의 운동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제 권위주의라는 것이 점점 2차 대전 이후에 사라지기 시작을 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지만 백인들이 정치를 하고 있고 흑인들을 굉장히 분리해서 차별하는 정책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이걸 뭐라면 아파트. 쯤에 유행하는 아파트. 아파트가 아니라 헤이트. 아파르트 헤이트.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종분리 정책이라고 하는데 자, 이 정책에 저항했던 아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유명한 흑인 지도자가 있네. 누구예요? 넬슨 만델라예요. 누구? 넬슨 만델라.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로 흑인이 대통령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서 아파트 헤이트. 자, 요거에 대한 저항을 하면서 차별을 많이 완화시켰죠. 그다음 미국의 마틴 루서 킹, 요분도 이제 흑인 차별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던 아주 유명한 흑인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넬슨 만델라,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다음에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둘 다 흑인의 차별을 반대했던 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여성운동, 여성들이 그동안은 정치에 참여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2차 대전 때 여성들도 많이 희생당했고 이들이 많이 또 전쟁에 많은 기여를 했잖아.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여성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뭘 주자? 참정권을 주자라는 그러한 운동이 일어나면서 실제로 2차 대전, 세계대전 이후에야 비로소 참정권을 갖게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대중사회와 요거는 이제 건너뛸게요. 마지막 현대 세계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여러 가지 이제 분쟁들이 종교, 인종, 부족 간에 일어나고요. 테러, 난민, 대량 살상 무기 위협들. 이런 분쟁들 우리가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평화유지군을 이제 이 세계 기구에서 파견을 해요. 이게 뭐예요? 연합이죠. 2차 대전 후에 만들어진 UN, 국제연합. 자, 그래서 PKF. 그래서 이제, 어떤 분쟁이 있을 때마다 이 군대가 가가지고, 직접 개입을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현대세계에 여러 가지 이제 과제들이 있는데요. 뭐, 다양한 과제들이 있는데, 뭐, 특히 이제 그 이 지구 환경 악화 아니겠니? 생태계 파괴.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한 환경 단체들도 있고요. 또 이 우리 코로나 같은 이런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그런 과제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한 국가만 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이러한 세계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야 되는 과제를 우리는 안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세계사를 지금까지 정말 즐겁게 재밌게 배웠는데 이렇게 이제 그 세계사의 모든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내년에는 3학년 때 한국사에서 다시 만날게요. 안녕. 진짜 끝.